안녕하세요. 따숩입니다. 컬리 만원 쿠폰 유혹에 이끌려 사본 떡볶이입니다. 핫도그가 있길래 사봤는데 맛있을까요? 오늘은 공부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대에 수능 공부하면서 놓쳤던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미 합격한 저한테는 의미가 없겠지만 참고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은 40대 한의사이지만 30대에 수능 공부를 했던 시기를 되돌아보니까요. 어설픈 부분도 있었지만 힘겨운 노력에 운이 조금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혼한 직후여서 정신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던 시기였고 혼란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 계획에 현실적인 고뇌가 조금 빠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혼하고 이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시기에 한의대만 가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착각과 장밋빛 미래만 꿈꾸면서 수능 공부에 매진하긴 했습니다. 착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한의대 합격만 하면 그때부터는 인생에 꽃길만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는 뭐 상황이 그랬기도 했지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서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상황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공부하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다행히 2년 만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긴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어설픈 인생 계획 때문에 한동안 방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너무 한의대에만 꽂혀 있었는데요. 적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적성이란 부분이 참 중요한데 저는 그냥 괜찮을 것 같다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메디컬을 목표로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는 붙기만 하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막상 붙고 나서 학교 생활을 해보면 본인에게 안 맞을 수도 있거나 졸업 후 일하면서 본인 적성에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다시 생각해보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적응하면서 그럭저럭 맞춰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주제를 잘못 잡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 수능 공부하는 거 의대나 치대, 약대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수능 공부가 아닌 공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너무 한의대에만 빠져 있었던 듯 합니다. 한의대에 꼭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도 그닥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성적으로는 의대도 가능했지만 가나다군 모두 한의대만 원서 접수를 넣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한의사라는 직업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죠. 막연하게 선택한 직업이 적성에 맞는 것 자체가 운이 좋았다고 여겨지는데요. 종종 댓글에서 다시 선택한다면 의대를 갔을 거냐, 의대 안 간 거 후회 안 하냐, 치대나 약대는 어땠을 것 같냐고 물으시던데요. 그런 댓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크게 후회는 없더라고요. 만약 제 적성에 맞지도 않고 한의사라는 직업에 후회를 하게 된다면 수능 공부 기간 한의대 6년이라는 시간과 금전적인 투자는 되돌리기 참 힘듭니다. 수능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또 공부를 하면서도 다양한 선택지도 고려해 보시고 본인의 적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제 실수는 공부 기한을 정하지 않고 붙을 때까지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또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때 몇 년을 정해서 수능 공부를 했어야 했고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 플랜도 계획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계획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막다른 곳에 있어야, 돌아갈 곳이 없어야 더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때 제 상황에 대해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요. 그거라도 해내야 내 인생에 홀로 서기가 가능할 것만 같았습니다. 수능 말고 다른 방향이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계획도 생각해 보았어야 했는데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생각이 너무 한 곳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공부해서 본 수능에서는 원수회가 3, 4위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수능을 보러 갔는데 컨디션이 엉망이었습니다. 전날 2시간 자고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갔으니 컨디션이 좋았을 리가 없었겠죠. 수능 마치고 나오는데 머리가 멍하고 내가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감조차 없더라고요. 집으로 기운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아무래도 올해도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자, 될 때까지 하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차피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다른 길을 왜 생각 안 했을까 싶네요. 그래도 반전이었던 게 그날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실패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수능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 해에 수능에 계속 도전하게 되었다면 나는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저는 조금씩 매너리즘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부 기간이 더해진다고 공부 능률이 쌓여가고 성적이 저절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간혹 4, 5년 이상씩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능 공부 기간과 학교 다니는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10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할 만큼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건지도 잘 따져보아야겠죠.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한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부하는 일상이 직업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너무 빨리 가버립니다. 현타가 왔을 때는 많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동안 인생의 방향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기한을 정해놓고 여러 상황에 대한 플랜을 미리 생각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부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겠죠. 하지만 실패했을 때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1년을 더 연장할 것인가에 대해 또 고민이 오겠죠. 멈추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1년만 더 해보겠다고 생각한다면 확고한 마음으로 다시 최선을 다하셔야겠죠. 정말 미련이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단순히 1년씩 계속 연장만 해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노력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제일 좋은 플랜입니다. 하지만 희망 고문으로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뒤늦은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30대 수능 공부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에 더 많이 고민도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공부 기간과 단계별 플랜도 꼼꼼히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안정감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다들 저보다는 더 잘해 나가실 것도 같아서 주제 설정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이겠지만 그와 함께 입체적인 플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